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각국의 반응은 냉랭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이 북한 함경북도에서 홍수가 발생했는데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니까 최근 5, 60년 이래 최악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북한의 표현으로는 해방 후 최고의 재앙으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보는 기준과 이제 북한이 보는 기준, 물론 북한은 앞서 멘트에서도 나왔지만 뭔가 좀 지원을 받으려는 네. 전략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그 피해 상황, 즉 그 사망자나 또 침수된 가족, 가구나 이런 걸 볼 때는 해방 후 최고라는 표현은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문화적 환경 또 경제적 요건을 볼 때는 거의 밖에 나앉은 사람들이 지금 대책이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 피해 원인을 이렇게 수문을 일찍 좀 개방을 해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몇몇 그 지역에 이제 탈북민들은 그 국경 지역에서 이제 통화를 하거든요. 가족 친척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 직접 자료를 제공한 탈북민도 네. 통화를 했는데 그 소두수 발전소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소두수 발전소에서 갑자기 이제 문을 열어서 물론 뭐 비가 한 거의 300mm 가까이 많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네. 이 수문을 갑자기 열면서 피해가 이제 가중되고 그런데 또 북한의 이 모든 그 말하자면 재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대단히 열악하단 말이죠. 네. 이 비가 조금만 와도 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강바닥이 낮은 데다가 무슨 제방이나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물폭탄이 떨어지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로 당했다. 그래서 결국 최고의 재앙이 된 거죠. 네, 이번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 처참한 수해 현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초기에는 이제 완전히 덮으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렇게 그 뉴스로 내보내고 준비된 사진들을 내보내는 것은 분명히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저 수재를 당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할 때 당연히 도와주고 대한민국 정부도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그 재앙이 북한이 이번에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하기 닷새 전에 이렇게 재앙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리하게 그 핵실험을 감행한 이런 걸 보면은 또 사실 또 국제사회도 지금 상당히 지금 냉랭하게 외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아마 5차 핵실험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뭔가 좀 지원이 따뜻하게 도착할 텐데 네. 지금 지원이 좀 냉랭하게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발생한 뒤에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북한이 뭐 과거에 이제 나선 지구에도 이제 그 홍수가 난 적이 있고 또 예. 황해도 지역 뭐 북한은 작은 전국이 웬만큼 한 100mm 이상 비만 오면 그걸 막아낼 능력이 없고 이게 그 치산 치수가 안 돼 가지고 속수무책이란 말이죠. 그때마다 국제사회가 뭐 밀가루도 보내주고 식량도 보내주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국제사회가 냉랭한 것은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덮어놓고 핵실험을 해서 네. 평양 시내에서는 뭐 군민 경축 대회까지 열고 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지금 500여 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났는데 지금 138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400명은 실종자란 말이죠. 근데 실종자라는 게 사실은 다 이미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의 재난에 500여 명 이상이 사람이 죽는다는 건 큰 재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단행했으니까 국제사회가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눈길을 끈 것이 북한이 구조 요청을 하는데 그동안 요청을 해왔던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구호 요청을 보냈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마 중국이 벌써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중국에 뭐 직접 손을 내밀기보다 거기는 아마 간접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쪽에 무슨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고 특히 미국은 이제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데는 또 상당히 그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제일 그 덩어리도 크고 네.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제 물자도 있습니다만 뭐 여포나 무슨 식량이나 뭐 의료 약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밀가루나 쌀과 같은 식량이란 말이죠. 네. 저 사람들이 지금 먹는 게 당장 갈급하지 뭐 어디에 앉아서 뭐 지금 해결하는 것도 일차적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식량과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미국이 좀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미국의 손길을 벌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부 보도에서는 북한 당국의 대처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피해 복구 비용을 주민들에게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좀 불만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국고가 있고 사실 이 재난이 나타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사회 뭐 국고를 이제 이게 열어서 이렇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뭐 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 지금 국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돌격대를 만들어서 공사할 때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배분해서 부담금을 주는 거죠. 분담금을 줘서 돈을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뭐 식량도 내고 옷가지도 내고 잠깐 주민들한테 다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구호물자라고 해서 저 지역에 보내고 심지어 북한은 지금 여명거리 건설에 동원됐던 그 건설자들과 자재마저도 절로 보낸다. 물론 잘하는 일입니다. 그 여명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재난당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북한의 내부 역량, 내부 자원 가지고는 저 10만 가구 이상이 넘는다고 할 때 한 집당 4명의 식구만 해도 지금 40만 명이 네. 이재민이 난 거 아닙니까? 예. 저런 사람들을 구제할 북한의 어떤 그 물질적 준비가 돼 있질 않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는데 과연 국제사회가 얼마나 정성을 피울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담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수해 상황이 조금 길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이재민들이 먹고 사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풍토병 같은 것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도발을 감행한 북한 정권은 제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이거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 대통령도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이제 당과 정권과 또 간부와 인민을 다 분리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제재할 건 제재하자 이렇게 천명한 바 있는데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저게 이제 많은 풍토병도 나오죠. 저 지역이 춥기 때문에 벌써 뭐 찬바람이 불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영하로 또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밖으로 다 나앉았으니까 집이 뭐 대충 물에 잠겨서 물을 퍼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 흙더미 속에 집이 다 묻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뭐 학교나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임시 가건물을 짓고 거기서 이제 교를 놔야 될 텐데 네. 저 영하 20, 30도까지 떨어지는 저 백두산 두만강 유역에서 그걸 어떻게 날지 걱정도 많습니다만은 사실 저런 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나서 뭐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지금 뭐 굴삭기 몇 개 보내는 걸로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데 네. 과연 김정은이가 나타날지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면은 당분간은 좀 북한의 추가 도발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저 재난이 발생한 지 닷새 만에 5차 핵실험을 했고 네. 지금 북한으로서는 10월 9일이 이제 2006년 10월 9일 날 제1차 핵실험을 해서 첫 그 포성을 울린 날이니까 아마 이번 그 10월 9일 예. 또 10월 10일은 이제 노동당 창당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분명히 이 10월 10일을 계기로 해서 6차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번 이제 5차 핵실험은 탄두 실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냥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평양시 그 경축 군민 대회에서도 뭐 대장급이 아닌 상장급이 나와서 축하 연설을 한 거 보면 이 9월 그 달에 그 9월 9일의 핵실험과 이 10월 9일의 핵실험은 좀 비중이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 보면 거의 좀 종결하다시피 하는 물론 완전 종결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핵보유국으로 가는 완성 단계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와중에서도 네. 저런 재난이 지금 닥쳐온 와중에서도 10월 9일에 6차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